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불과 몇 달 전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던 그 무자비한 외침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의 얼굴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울버햄튼전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은 축구팬이라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참혹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 경기는 손흥민의 존재가 단지 공격수 한 명을 넘어 토트넘이라는 팀의 심장이자 중심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날이었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손흥민의 이적설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과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진하다는 평가, 나이 많다는 핑계, 그리고 팀의 리빌딩을 위해 손흥민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BBC는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고, 토트넘 내부 일부 팬 커뮤니티에선 마티스테, 솔랑키 등 젊은 자원들이 손흥민의 대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손흥민 없이 나선 울버햄튼 원정에서 토트넘은 2대4로 참패했습니다. 그것도 리그 강등권에 허덕이던 울버햄튼에게 경기 시작 1분 만에 실점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진 끝에 당한 완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을 벤치가 아닌 아예 경기 명단에서 제외시켰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팬들뿐 아니라 언론, 전문가, 구단 내부까지도 손흥민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상 이 경기는 손흥민이 왜 토트넘의 에이스인지를 증명한 역설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팀의 기본적인 공격 구조와 득점 루트, 그리고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가 그가 빠지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를 대체하겠다는 마티스텔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허무하게 공을 빼앗겼으며 경기 내내 패스 타이밍을 놓치고 유기적인 전개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분노했고 SNS에는 손흥민 없이 토트넘은 리그 2부 수준의 팀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도 사람들은 나를 쫓아내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경지를 인정한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손흥민과의 불화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손흥민과 레비 회장이 감독 교체에 합의했으며 이미 후임 감독 물색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경기력이 답이었습니다. 손흥민 없이 나선 토트넘은 연계 플레이는 물론 공격 전개도 전무했고 수비조차 혼란에 빠지며 실책으로 실점을 연달아 내주었습니다. 경기를 분석한 유럽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클래스 있는 선수가 전혀 없는 팀처럼 보였다며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직후 발표된 통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 토트넘의 평균 기대 득점은 2골 이상이었던 반면 이날 경기의 기대 득점은 0.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의 턴오버는 시즌 최다인 17회를 기록하며 무기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을 벤치로 내몰던 여론이 돌변해 다시 그를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티스텔은 아직 멀었다. 소니가 없으니 팀이 와르르 무너졌다. 다음 경기에 무조건 선발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댓글들이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수년간 겪어온 무관의 악몽에서 손흥민만큼 꾸준히 빛을 낸 선수가 있었습니까? 챔스 결승, 리그 득점왕, 그리고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팀을 구했던 7번은 단순히 윙어가 아닙니다. 그는 이 팀의 정신이고 축구 그 자체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손흥민은 복귀할 예정이고 모두가 그의 발끝에 다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감독도, 팬도, 심지어 언론조차도. 울버햄튼전이 끝난 뒤에 영국 현지 언론은 일제히 손흥민의 빈자리를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공격 포인트의 문제를 넘어 경기 전개에서의 리더십, 수비 압박의 강도,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토트넘의 전반적인 경기력 하락이 손흥민의 결장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없으니 토트넘은 압도, 중원도 무너졌다며 팀의 밸런스 자체가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공을 전개할 플레이메이커가 실종됐고 전방에서는 템포를 조절해줄 선수가 없었기에 수비 부담이 2배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의 정신적 지주 상실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도중 주축 선수들이 보인 무기력한 표정과 터치라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리더의 부재는 7번이 팀에 미치는 비가시적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유력지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은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가는 유일한 선수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팀의 중심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은 중위권도 장담할 수 없는 팀이라며 구단이 그를 단순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아직까지 계약 연장 협상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구단은 손흥민의 이적료가 사라지기 전에 이번 여름에 이적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이미 유망주 위주의 전술 실험과 선발 제외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고액 연봉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존중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 구단의 전략, 감독의 기용 방식은 손흥민에게 이 팀에서 더는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단지 이적이냐, 잔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축구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어디에서 쓸 것인가라는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이제 그 어떤 팀에서도 단순한 전술적 자원이 아닌 팀의 상징, 리더, 그리고 팬들과 문화를 연결하는 아이콘으로 기능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클럽의 계산기위 전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과 명확한 비전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성실함, 헌신, 프로페셔널한 자세, 그리고 세계 최고 무대에서의 경쟁력까지. 그가 굳이 증명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축구, 자신의 색깔과 감정을 담을 수 있는 팀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축구란 무엇보다도 사람의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전술이 정교하고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경기를 이기는 것은 사람의 열정과 신념입니다. 손흥민은 그 열정과 신념을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은 그 손흥민을 점점 벤치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적료, 더 어린 선수,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인간적인 가치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손흥민이 느낄 상실감과 고독감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손흥민은 어떤 팀에서든 다시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토트넘에서 그의 마지막 장이 끝난다면 그것은 분명 찬란한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꽃은 다른 하늘에서 더 넓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그 길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손흥민의 다음 무대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그는 분명 다시 한번 축구는 역시 손흥민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손흥민을 믿고 기다릴 시간입니다. 조급함이 아닌 확신을, 걱정이 아닌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여름, 손흥민은 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은 그가 7번을 달고 토트넘의 심장으로 뛰던 모든 순간들이며 그 안에 담긴 땀과 열정, 그리고 감동입니다. 손흥민이 선택하는 길에 꽃길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